여러분 안녕하세요. 공무원 한국사의 바른기준 선우빈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2021년 3월 6일 날 있었던 경찰 1차 시험 해설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 해설지는 올려드렸고요. 좀 강의가 좀 늦었습니다. 제가 요즘에 국가직 시험 대비 준비하느라고 요 경찰 시험은 조금 여러분 늦었는데요. 일단 저희가 이 문제를 통해서 뭘 알아야 되냐면 앞으로 있을 경찰 2차 또 하나 우리가 국가직 지방직 시험을 어떻게 대비할지 그걸 또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경찰 시험은 2020년에 비해서는 작년에 정말 경찰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평이했고요. 난이도 조절 성공했습니다. 마치 2020년을 비유한다면 지방직 9급이 되게 난이도 조절 성공해서요. 그러면 지금 90점을 기점으로 당락이 왔다 가게끔 했거든요. 만점을 받긴 좀 애매하고 그러나 85점에서 90점은 맞게 하는 그런 시험이었는데 이번 경찰 시험도 바로 그 난이도 조절을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또 평상시에 그 경찰 스타일보다는 좀 행안부 문제 스타일의 그런 문제를 좀 많이 보여줬더라고요. 그리고 정치사 비중이 너무 많았습니다, 여러분.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17개가 정치사요. 20문제 중에. 그리고 사건 순서 물어보거나 또는 특정 시기에 어떤 사건 제시하고 이 사건의 전후관계 물어보는 거. 여러분 이거는 요즘에 행안부 문제 스타일인 거 아시죠? 경찰도 그런 문제가 꽤 많이 나왔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전체 20문제 중에 선사부터 현대사까지 어떤 주제가 나왔는지 보시고요. 특히 4월에 있을 국가직 9급, 그 다음에 또 6월에 있을 지방직 9급, 그리고 또 경찰 2차 준비하신 분들은 이런 주제를 다시 한번 좀 보세요. 일단 여기서 노란색 표시한 것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그냥 후딱 보세요, 여러분. 고대사의 무슨 순서, 또한 고려 몽고 침략기 순서, 다시 조선 후기 임진왜란 순서, 그리고 여기 근대사의 이 개화기 사건 순서, 다시 일제강점기 국권피탈 과정 측 순서죠. 그 다음에 또 2차 조선교육령 나오고 2차 조선교육령 있었던 시기에 주요 사건이 뭐냐. 그 다음 1940년대 또 사건, 결국은 사건의 순서 또는 전후관계 물어볼 문제가 여러분 많이 나왔다는 거죠. 이건 요즘의 문제 패턴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여러분이 좀 까다롭게 느꼈던 게 뭐였냐면 이 신라 발해 여러분 제도 물어보는 이 사료였어요. 사료. 이 사료가 좀 낯설어서 이게 뭔가를 여러분 좀 고민했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요 사료 정말 잘 냈죠? 조선 후기 북벌론과 북학론 관련 사료가 나와서 일단 좀 읽는데 여러분 좀 벅차셨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대한제국 시기에 갑자기 무슨 수민원이 나왔죠. 수민원. 이거는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모르는 게 나올 때 쫄지 말고 사실 이거는 속어법으로 다른 걸 충분히 풀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요럴 때 좀 당황스럽지만 사실 이건 처음 나온 거니까 다른 문제로 풀 수 있는 속어법 훈련도 연이어서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문제 관련 문제에서 여러분 요거는 가지수 물어보는 문제였기 때문에 개념을 좀 정확하게 잡지 못한 분은 좀 실수가 나올 수 있는 실수를 유발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다시 선사시대 및 국가 형성에서 초기 국가 고구려 대립사이제 나왔고요. 고대사의 세 문제 신라, 그리고 신라와 발해 제도, 그리고 사건 순서, 다시 중세 네 문제 태조 왕건, 그다음 이런 거. 사실 행안부 문제에서는 가지수 고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경찰 시험은 가지수 고르는 문제가 있는데 여기 어쨌든 연호, 고려의 연호, 고려 때 연호 쓴 왕은 2명뿐이 없다. 태조 왕건과 광조뿐이 없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고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무신정변 경대승, 그리고 몽골 침략 순서, 그 다음에 다시 조선 전기 주요 국왕의 업적, 그리고 신문제, 그리고 조선 후기 임진왜란 순서, 북벌론 북학론, 그리고 박제가 소비로 나왔죠. 이건 모든 공무원 시험에 너무 잘 나오는 거잖아요. 대접 비교한데 우물에 비유했던 소비론. 그 다음에 이제 개화기 근대사의 전개기에서 사건 순서로 대한제국. 그리고 일제강점기 또는 민족 독립운동기에서 국권피탈 과정, 2차 조선교육령 사로 나오고 이 시기의 사건이 뭐냐. 그리고 40년대 사건. 현대사에 들어오면 일제강점기 역사가였으면서 현대사 또 정치가였던 안재홍. 그리고 장면 내각의 어떤 사건 물어보는 문제.
그래서 이렇게 좀 제대로 냈어요, 여러분. 근데 정치사가 압도적으로 많았네요. 그러면 자, 전근대사와 근현대사 비중은 뭐 늘 뻔합니다. 전근대사 여러분 한 13문제, 근현대사 7문제. 이거는 행안부 문제도 그렇고요. 경찰 문제도 그렇고 보통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래서 근현대사 절대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된다. 자, 그리고 또한 자, 정치사 여러분 지금 웃음이 나오네요. 자, 일단 초기국가 한 문제 나왔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나머지 삼국시대부터 현대사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보니 정치사가 17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늘 시작도 정치사지만 마무리도 정치사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이제 경제는 한 문제도 안 나왔고요. 사회 한 문제, 문화 한 문제 너무 적게 나왔네요.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경제, 사회, 문화 그렇다고 공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만점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 정치사는 이건 좀 너무 과했고요. 보통은 한 자 14문제 정도 나오고 나머지 여기서 좀 한 2개 뭐 2개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조금 그랬네요. 어쨌든 자 선택의 여지 없이 이런 문제가 나오면 또 이렇게 맞추고 또 다르게 나오면 맞추고 이게 우리가 수험생이 해야 될 거죠. 그러면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다음 풍습이 있었던 국가잖아요. 자 혼인할 때 말로 미리 정하고 여자 집에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큰 집 뒤에 조그만 집을 줬어. 그리고 자식을 낳아서 장성하면 부인은 그제서야 남편 집, 여자 집에 자 집을 짓고 사이가 거기서 살다가 나중에 자식 나면 돌아가는 거 뭐예요? 고구려 대릴사유제잖아요. 그래서 고구려 물어보는 거. 자 그러면 고구려와 함께 자 여기 사자, 조이, 선인 같은 이런 관리가 있었잖아요. 대가들은 자 상가, 고추가 이들은 자기 관리 갖고 있었다. 사자, 조이, 선인. 자, 큰 새 깃털을 사용해서 자, 이 장사 지냈던 것은 사만 중에 뭐 변안이나 뭐 진안 였고 관리가 뇌물 받으면 3배 이거는 백제액이고요. 그리고 다른 마을 함부로 침범하면 소말로 자, 배상하는 이거는 동해의 책하였었잖아요. 경제적 폐쇄성. 그래서 관련 문제 답은 3번이었고요. 자,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자,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실 거. 자, 대릴사이지하고 옥조의 민며느리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여러분 좀 잡아두세요. 이렇게 얼핏 보면 갑자기 여자 집에서 갑자기 그것만 읽고 딸이 어쩌고 그러면서 갑자기 이렇게 가는 실수할 수 있으니 그런 실수는 있을 수 없지만 그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막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고구려 대릴사이제, 옥조의 민며느리제 구별 꼭 해주십시오. 자, 기본적으로 공무원 시험에 고조선이 나오거나 초기국가 둘 중에 하나는 꼭 나오잖아요. 자, 2번 자 경찰 시험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는 여러분 내지 않았죠.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에 비석이 세워진 국가에 대한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하늘 앞에 맹세에 지금부터 3년 이후까지 충도를 지키고 잘못이 없기를 맹세한다. 자, 만약 이 서약을 어기면 하늘로부터 큰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한다. 자, 어쨌든 신라의 임신서기석인데 임신서기석의 여러분 내용을 조금 여러분 번역을 조금 더 좀 뭐 이렇게 유연하게 해가지고 여러분 좀 당황했던 자 사료이긴 하네요. 어쨌든 임신석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신라 화랑도들. 화랑도 2명이 우리 3년 안에 이러한 이거 외울 거 없다. 어쨌든 유교경제 나열하고 이거 공부해서 우리 한번 자 국가에 충성도 하고 우리 이름도 한번 날려보자. 우리의 자 명예욕도 여러분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충성과 명예에 대한 얘기가 있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신라 화랑도들이 유교 경제를 공부했다는 걸 알려주는 중요한 사료였는데 자 여러분 그래서 신라와 관계돼서 신라 자 진흥왕 때 국사였잖아요. 답은 그래서 1번인데 자 태학은 고구려고 판군 어느 왕이 중요하지 않죠. 그냥 자 오방 그리고 그 밑에 군 이거 백제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담노 이 역시 자 담노 백제잖아요. 그래서 자 답은 1번 신라께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 해설지에는 뭐 백제 어느 왕 다 얘기했지만 문제는 지금 왕이 아니라 이게 어느 나라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또 바뀔 수 있죠? 여기에 백제와 관계된 여러분 정삼 제도 나와서 이럴 때는 3번 4번 중에 하나만 나와야 되는 거고 또 하나 여기 고구려의 진대법 나와서 여러분 당연히 2번으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 고구려 백제 신라의 특징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임신 서기석이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여러분 스스로 좀 정리하실 게 있습니다. 뭘 하시야 되냐면, 자, 삼국의 금성문. 자, 고구려. 무조건 광개토 대항비와 자, 충주 고구려비 또는 중원 고구려비. 자, 베스트죠? 이 두 개는. 그 다음에, 자, 백제. 백제는 자, 사택 지적비. 7세기에 의정 때 사택 지적이 왜 이렇게 사는 게 더덥냐? 그러면서 불교와 도교가 자, 이 사상 속에, 이 비석 속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무령왕릉. 무령왕릉에 발견된 지석. 어쨌든 이것도 돌에다 새겼으니까 금성문의 일종인데, 자, 이것도 되게 잘 나오죠? 영동대장군 백제 사망, 이 말. 다시 한번. 영동대장군 백제 사망과 그의 부인. 그래서 이 무덤의 주인공을 확실하게 밝힌 게 바로 이 무령왕릉 지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령왕릉이라고 자, 주인공 이름을 늘 붙이잖아요. 그 다음에 신라. 신라가 중요하죠. 신라. 그래서 영일 냉수리비, 울진 봉평비, 그리고 진흥왕의 단양 덕성비와 자, 4대 순수비, 그리고 임신 서기석. 이런 핵심을 잡아두셔야 돼요. 그 중에 특히 고구려 광개토 대항비와 자, 충주 고구려비, 그리고 여러분 신라의 진흥왕의 단양 적성비와 4대 순수비, 그런 것들을 좀 한 번 더 확인하고 시험 보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3번 문제 볼게요. 여러분 3번 문제는 여러분 좀 당황하셨던 문제긴 해요. 자, 뭐였냐면 이 국가, 자, 신이 어디에 보고를 보았더니 왕자 대봉해가. 여러분, 근데 이거 사실은 이 사료 못 받더라도 우리 대씨의 나라, 여러분 대조영, 왕족들은 다 대씨. 그러면 아, 발해구나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자, 글을 올려. 자, 발해를 누구보다 윗자리에 앉게 해달라. 그래서 기억은 발해고, 자, 니은은 신라가 되는 거죠. 발해가 있을 때 당연히 신라잖아. 그래서 자, 두 나라의 제도사 자, 물어보는 문제죠. 자, 삼성육부 어디였습니까? 예, 바로 발해지만. 자, 사신가는 고려잖아요. 그 다음에 자, 오경 15부 62주 상해 발해 지방제도. 자, 그 다음에 상수리. 자, 이거는 신라의 인질제도. 자, 통일신라 상수리, 고려 긴, 조선 경절이 또는 경주인제도. 이게 바로 인질제도의 변화고요. 여기에 그래서 함정으로 기인제도 들어가서 또 자, 고려로 갈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답은 어쨌든 2번이고요. 자, 구주 오석여 이거는 자, 신라 통일신라 거였고요. 그 다음에 빈곤가는 당나라에서 두었던 자, 외국인 과거 시험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구수당 십정 당연히 통일신라 거고, 자, 주자감은 발해 거고. 그래서 자, 발해와 자, 신라인지 알게 하는 거죠. 어쨌든 윗자리 쟁탈전 얘긴데, 사실 이거와 함께 우리가 꼭 봐야 될 게 있어요. 사실 이 사료는 처음 나온 사료는 아니에요. 이게 경찰 시험이잖아. 자, 경찰 간부. 여러분 경찰 간부나 자, 경찰 같이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사실 이 문제였습니다. 2015년 경찰 간부 문제 엄청 어렵고 고난도 문제였어요. 제가 노란색 표시만 했죠,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시험 문제 보세요. 신이 무슨 자, 수기원. 자, 수기원을 보고를 보았더니 이제 상보 보고를 보았는데, 왕자 대봉해가 글을 올려 자, 발해가 신라보다 윗자리에 앉게 해달라, 즉 차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 중에 지금 요걸 얘기하고 여기 이거와 이거를 가로로 낸 문제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사료를 낼 게 없다 보니 이런 사료를 가로 냈겠습니까? 사실 이 문제는 이 신이 누구냐? 그래서 여러분 바로 자, 최추원이었고요. 자, 이게 어쨌든 자, 발해가 9세기 엄청난 전성기였잖아요. 근데 신라는 9세기에 전부 다 쪼그라들고 있었잖아요. 근데 발해가 지금 이 당나라에게 우리가 신라보다 조금 윗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하자, 당나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여기에 자, 국명의 선우라는 것은 본래 국력의 강하고 약함에 따라서 일컬어지는 것이 아니다. 니네가 지금 좀 국력이 강하다고 해서 니네를 발해를 높은 자리에 앉힐 수 없어. 조정의 제도로서 서열에 등차가 있는 것이거늘 어찌 성세로서
나라가 지금 좀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여기가 지금 조금 무너졌다고 해서 자리를 바꾸겠는가. 자, 마땅히 옛 사례대로 할 것이니 이에 널리 선포에 알리도록 하라 라고 당나라 임금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최추원이 이 얘기 듣고 당나라 임금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최추원 물어보는, 이거 진짜 고난도 문제예요. 그래서 최추원의 자 작품이 뭐냐, 그래서 개헌필 이런 거 몰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자 답은 3번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 이 문제 함께 우리가 뭐냐면, 이 당시에 최추원은 발에 대해서 굉장히 비우호적 태도를 보였다는 거. 남북국 시대, 그래서 뭔가 신라와 발해는 우호적 관계였어. 그 갈등 관계를 당이 교묘하게 조장했다는 거, 그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요 사료에 가로놓기를 낸 거죠. 이건 여러분 좀 재밌네요. 그래서 어쨌든 다시 한번 이거 사료 몰라더라도 여러분 이 대시에서 이미 발해구나. 그러니까 발해가 있을 때 밑에 신라니까 지금 자 이거 잡아낼 수 있으면 되는 거고요. 근데 사실 이 사료는 더 큰 걸 요구했어요. 바로 최추원 물어보는 거. 최추원 여러분 다시 한번 꼭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세요. 고대사의 사건 순서 물어보는 건데, 자, 시기적으로 두 번째 발생한 사건이 뭐냐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김원창의 난, 대공의 난은 96 각간의 난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원종 애노의 난, 그리고 장복의 난, 이런 거, 자, 순서가 뭐냐, 그거였고, 사실 여러분 이런 문제는 자, 일단 답은 이게 이제 먼저였고, 자, 김원창의 두 번째 사건이기 때문에 답은 일단은 자, 이 답은 자, 김원창의 난, 이게 답이 됐는데, 이런 공부를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자, 선우빈의 연결고리, 너와 나의 연결고리 교재 아실 거예요. 이거는 어떠한 선생님이 교재 받든 제가 여러분 자, 대한민국 역사계에서 특히 공무원 시험계에서 가장 잘한 독보적인 게 시대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연결고리 이게 9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여기서 자 이겁니다. 지금 8세기 신라 왕들 쭉 얘기하다가 자 이제 해공왕 때 96 각간의 난 또는 대공의 난, 그 다음에 쭉 가다가 다시 헌덕왕 때 김원창의 난, 그 다음에 다시 문성왕 때 장복의 난, 그리고 진성령 때 원종 애노의 난, 이런 거 여러분 그냥 굳이 외울 거 없지만 빤히 눈도장 찍다 보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경찰 같은 분들은, 자, 경찰 준비하신 분들은, 자, 올해가 경찰에서 한국사가 마지막 들어가는 시험이죠. 이제 2차 시험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경찰 1차 수준으로 정말 제대로 낼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그런, 자, 말도 안 되는 시험은 이제 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경찰이 문제 잘 낼 수 있다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자, 그럴 때 우리가 뭐였냐면, 자, 행안부 문제를 좀 보세요. 작년에, 자, 지방직 9급에서는 여기 발에 문항을 얘기하고 문항 때 신라 왕의 업적 물어보면서 답은 바로 이 독서 3분과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도표에 여기 자 발해 왕들 시기를 해놓고 요 밑에 바로 신라 왕을 같이 보셔야 이런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경도강, 해공왕, 선도강, 원성왕 때 발해 문항 시기였고요. 그 다음에 9세기 발해가 최전성기였을 때 신라는 점점 찌그러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특히 자 진성여왕 때 그러면 최추원. 그래서 아까 자 좀 전에 봤던 그런 문제, 당나라가 지금 자 발해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성했지만 그렇다고 신라보다 윗자리에 앉히지 않았죠. 단지 나라의 성세 갖고 얘기할 수 없다, 그 얘기. 그래서 이때 최추원은 굉장히 발해에 대해서 자 우호적이지 않았다는 것도 같이 연결시키면서 흐름을 볼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좀 확실하게 잡아두세요. 자, 5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자, 미줄치 왕의 제위기간. 자, 세자, 대강은 또는 대시. 발해 대강현이 수만 명 이끌고 투항했어. 왕이 자, 이 발해 대강현과 대강현에게 성과 이름을 하사하고 사성정체 그들을 후하게 대우했어. 그러면 당연히 이것도 마찬가지. 이런 게 흐름인데 잠시 보면요. 이 앞에 이 도표 보시면 이 연결글 9페이지에 길게 돼 있죠, 여러분. 그러면서 밑에 자 드디어 10세기 초 자 후삼국 분열기 얘기란 말이에요. 이 시기. 그러면서 여기 발해가 이제 멸망하면서 발해인들이 지금 있죠. 고려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때예요. 발해가 920년에 망하잖아요. 그리고 발해 마지막 왕자 그러면 자 대시가
왕자가 대강령 뭐 이름 몰라 되지만 자 이제 왕건에게 들어가서 왕건은 그들을 아주 후하게 맞이하는 모습. 그래서 특히 고려는 고구려 계승 국가로 고려 전체에서 가장 고구려 계승 의식이 강했던 때가 바로 이 건국 초란 말이에요. 발해인들을 적극 끌어들였던. 그래서 요 흐름을 정확히 볼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 문제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자 태조 왕건의 정치기니 왕건은 고구려 계승 의식하에 수도는 개경이었지만 평양을 서경이라 부르고 평양을 북진정치의 발판으로 삼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기적 특징을 알고 있는지. 자 왕규의 난은 해종 때 일어난 사건이고 자 광구는 이거는 정종 때 거란을 치기 위해서 두었던 거고 그 다음에 규법사 화엄정 누구로 하여금 균형 이거는 광종 때 사건이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자 태조 왕건의 자 발해인민들을 끌어들이는 그 과정에서 고구려 계승의식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자 6번 문제 이거는 여러분 경찰 시험에서만 나오는 가지수 물어보는 거죠. 연호. 그래서 고려에서 연호순왕은 자 태조 왕건과 광종뿐이 없다. 태조 왕건 천수. 자 광종 때 처음에 광덕이었다가 나중에 자 준풍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중풍 여러분 무슨 준풍 진짜 풍인 줄 알고 그랬던 자 이거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송가 국교 맺고 이어서 송나라 연호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그래서 여러분 천수 광덕 그리고 자 준풍 이게 자 고려의 연호였고 34명의 왕 중에 연호 쓴 왕은 2명뿐이 없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기억하실 게 광개토대왕 연호 그 다음에 광개토대왕 영나 그 다음에 자 신라에서는 법흥왕의 건원 그 다음에 발해에 특히 4명 고왕 무왕 문왕 선왕의 연호는 꼭 외우세요. 왜? 맨날 그거 바꾸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자 대응이나 인하는 발해 연호고 그 다음에 수덕 만세는 바로 후 고구려 세웠던 궁의 연호고. 그래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여러분 고려의 34명의 왕 중에 태조와 광종, 연호 확인해 주시면 되죠. 자, 그 다음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기억에 들어가 무신집권. 그래서 여러분 이의방, 청중부, 그 다음에 경대승이잖아요. 이의민, 최충원, 그 다음에 최우. 몰라대는 최씨 2명. 그리고 이제 최씨 정권 4대 걸친 최씨 정권 무너지고 몰라대는 무신들 3명. 그러면서 무신정권 끝나는 과정. 무신정권 관련 문제도 그러면 시험에 정말 잘 나오죠. 그러면서 특히 최충원, 자, 최우식이 잘 나오는데, 자, 경대승은 뭐였어요? 도방을 처음 두었다는 거. 그래서 답은 그래서, 자, 2번이 되는 거죠. 자, 정방, 정치하는 방, 이거는 최우였고. 그 다음 교종도감은 최충원이었고. 왕에게 봉사 10조 개혁안 올렸던 것도 최충원이고.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었습니다. 자, 이 문제 난도 높이면 어떻게 나오는지 아시죠? 지방직 구급에서 좋아했던 문제잖아요. 그리고 경찰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요? 이 시기. 자, 이 시기에 또 밀란 하고 요 무신정변 같이 물어보는 거. 작년 경찰 시험은 이 최충원 때 말도 안 되는 밀란 나와서 엄청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물론 그 문제 틀려도 자, 합격은 하셨을 거예요. 그건 다 틀렸을 테니까. 근데 자 이제 그런 문제보다는 흐름 속에서 굵직굵직한 밀란을 같이 물어볼 수 있다는 거 그것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8번 문제입니다. 자 몽고가 고려를 침략했을 때의 사건이죠. 여러분 일단은 강화천도 1232년 이걸 계기로 몽고가 2차 침입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1차 침입의 원인은 몽고 사신 저고의 죽음이었고 그래서 몽고 사신이 죽게 되자 몽고가 쳐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 이 귀주 이거 되게 중요하죠. 1차 때 박서 사람이 귀주에서 강감찬의 귀주 대첩하고 헷갈리지 말자. 어쨌든 같은 귀주지만 자 이게 1차 그리고 다시 좀 있다가 1232년 강화로 옮기자 몽고가 쳐들어왔고 자 여기 2차 때 이거 2차 때 승려 김윤우 승려가 자 처인성 싸움에서 몽고 적장의 머리를 베잖아요. 살리타를.
그러면서 이게 처인성 싸움, 지금의 경기도 용인에서의 싸움이었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 과정이고, 그 다음에 자 대장도감, 이거 뭐요? 강화도 시절에 자 1236년에 자 대장도감 두고, 이 대장도감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책을 두 개를 만드는데, 이거는 좀 알아두십시오. 어떻게 하면 깔끔하게 갈까? 자, 여기서 자 최후 때 강화도 시절에 대장도감 두고 여기서 8만 대장경도 만들고요. 그리고 향야 구급방, 이것도 대장도감에서 만들잖아요. 그래서 순서 맞히는 문제 제일 먼저 자 니은, 그 다음에 강화 천도, 그리고 드디어 이거에 자극받아서 몽고가 2차 침입, 살리타를 누가? 김윤우가 처인성에서 죽였고요. 그리고 자 이어서 자 8만 대장을 만들기 위한 바로 이 대장도감 설치, 그리고 나왔으니 대장도감에서 8만 대장경과 향야 구급방을 만들었다. 어느 임금 때? 예, 고종 때 최후 정권 하에서. 임금은 고종이었었죠. 그래서 순서 맞히는 문제 여러분 쉽게 접근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자 보셨고요.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조선의 신문지에도 물어보는 문제였죠. 자, 조선의 신문지에 또 가지수 물어보는 문제네요. 자, 조례, 나장, 일수, 이들은 자 7반 천역이라 불렀죠. 7개 천한 일을 하는. 근데 이들은 신부는 신량 역천이잖아요. 자, 뭐요? 신부는 양인이다. 근데 워낙 자 천한 일이었기 때문에 천민 대우 받았던, 어쨌든 천민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양인 또는 양인 안에서 자 이들을 상민 이렇게도 부르고요. 또는 평민 이렇게도 부르잖아요. 장사는 상인이 아니에요. 이거 항상 상자, 또는 자 우리가 평민 일반 백성. 그래서 양인 또는 상민, 평민 얼마든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 공노비, 이거 여러분 누가 생각나야 되냐면 세종대왕 자 장영실이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관노비 출신 장영실에게 자 소위 위의 잡직이라는 관직을 주잖아요. 세종의 업적이고요. 그 다음에 양반은 과거를 통하지 않고서는 관직에 나아갈 수 없다. 아니죠. 주로 과거를 통해서 갔겠지만 얼마든지 문음, 백제도 또는 음석, 그 다음에 또 천거 통해서 갈 수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세종 때 서울 차대법 두지 않습니다. 이거는 누가? 태종이 두었던 악법이잖아요. 서울 차대법. 절대 문가 볼 수 없다. 이거. 그래서 자 맞는 것은 이거하고 그 다음에 이거 가지수는 자 2개가 되네요. 2개. 가지수 들어가니까 되게 낯설다. 어쨌든 그래서 다시 한번 개념을 정확히 잡아주세요. 그래 양인 또는 자 상민 또는 자 평민, 가장 큰 개념은 양인이지만 자 그 안에 또 이거를 자 상민 또는 평민 이렇게도 부르니까 여러분 이거 자 신량 역천이기 때문에 이거 양인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더 정확하지만 자 다시 그 안에 상민이니까 당연히 같은 개념으로 잡으시면 돼요. 이게 좀 더 양인이 큰 개념이지만.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임진왜란 순서. 이건 뭐 너무 기본 문제죠. 여러분 행안부에서 내는 국가직 9급, 지방직 9급의 베스트 문제고, 또한 경찰, 경감부, 법원직 정말 좋아하는 문제잖아요. 자 순서. 자 조명연합작군, 조명연합군이 평양성 탈환, 그리고 권율. 그러면 여러분 일단은 자 이거 평양성 탈환 이후에 이 사건이라는 거 아시고요.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의 한서대처, 그리고 자 김시민.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강조했던 게 뭡니까? 자 여기 한산도 대처, 그리고 자 이게 1차 진주싸움, 그리고 자 조명연합작전, 그리고 자 니은인데 사실을 보세요. 우리가 기출문제가 또 다른 예상문제다. 최소한 과거 기출문제에 하나 또는 2개 정도는 바꾸는 게 시험문제의 기본 예인데 여기는 그냥 똑같네요. 자 보세요. 2016년 국가직 9급 문제. 자 보겠습니다. 자 권율의 행주싸움, 여기 권율의 행주싸움.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조명연합작군, 연합작전의 평양성 탈환. 여기 조선과 명나라 군대가 평양성 탈환. 똑같은 내용. 그 다음에 자 이순신의 한산도 대처. 그럼 여기 이순신 한산도 대처. 그 다음에 자 김시민의 진주성 싸움, 즉 1차 진주대처.
여기도 진주 목사 김시민이 진주성.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이거는 너무 선지까지 똑같아서 좀 놀랐는데 뭐 이거는 우리 임진왜란 준우 문제죠. 그래서 임진왜란 순서와 맞추는 문제에서 늘 나오는 거고요. 최근 들어서는 뭔지 아시잖아요. 여기에 두 개를 바꾸고 있죠. 두 개를. 그래서 여기 또 명랑대첩 들어갈 수도 있고 노랑제터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임진왜란 굵직한 순서들 다시 한번 잘 정리해서 자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 이건 여러분 정말 사료가 정말 좋았죠. 일단 자 읽어보면 되는데 시험에서는 이게 읽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시험이라는 상황은 굉장히 긴장되다 보니까 여러분 정말 머리를 정말 여러분 이럴 때 백지화시키고 다시 사료를 다시 읽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좀 걸렸을 사건인데 자 이들의 현실 인식. 가 오늘날의 시세를 헤아리지 않고 경솔히 오랑캐와 관계를 끊다가 원수는 갚지 못하고 패배에 먼저 이르게 된다면 또한 선왕께서 수치를 참고 몸을 굽혀 종사를 연장한 본의가 아닙니다. 자,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마음을 굳게 정하시기를 이 오랑캐는 임금과 아버지의 큰 원수이니 맹세코 한 하늘 밑에 살 수 없다 하시어 원한을 축적하십시오. 원한을 쌓아라. 자, 이거 바로 뭡니까? 자, 북벌론자들이잖아요. 우리가 바로 인조 때, 자, 두 번의 호란, 자, 정묘호란, 그리고 병자호란 기억나야 되고요. 자, 정묘호란에서는 형제관계 맺었고요. 그리고 병자호란에서 군신관계 또는 자, 이 4대 관계 맺잖아요. 인조가 굴욕조 패배했죠. 그러나 이 원수를 갚아야 된다. 명에 대한 의리 지켜야 된다. 명은 망했지만 명을 계승한 조선이 바로 언젠가는 이 여진족 즉 청을 쳐야 된다. 원수를 꼭 갚아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원한을 축적하라. 바로 북벌론자들, 정통 성리학자들. 자, 얘기고요. 두 번째 볼까요? 우리를 저들과 비교해 본다면 진실로 한치의 나은 점도 없다. 우리 그렇게 쟤네들하고 비교했을 때 나은 점도 없어. 자, 그럼에도 단지 머리를 깎지 않고 상투를 튼 것만 가지고 스스로 천하의 제일이라고 하면서 지금은 옛날의 중국이 아니라고 말한다. 왜? 명은 사라지고 청이 지배했으니까. 청은 한족이 아니야. 그러면서 옛날에 자 한족이 아니니까 지금의 청은 중국이 아니야. 그 산천은 비린내, 노린내, 천지라고 나무라고. 그 인민은 개나 양이라고 욕을 하고 그 언어는 오랑캐 말이라고 모함하면서 중국 고유의 훌륭한 법과 아름다운 제도를 배척해버리고 만다. 청! 배울 건 배워야 되지 않냐? 바로 배우지 않은 북학파잖아요. 북학론. 여기는 청을 치자는 바로 북벌론이고 여기가 정통 성리학자들이고 이들은 유연한 사람들이었죠. 자, 그럼 1번. 명나라 황제의 제사를 지내기도 했다. 뭐예요? 조선 중화주의. 이제 명은 사라졌지만 이제 명을 계승한 마지막 문화국가는 조선이야. 그래서 조선 자 중화주의에 입각해서 이거 좀 지울게요. 그래서 자 조선 중화주의에 입각해서 특히 창덕궁 안에 대보단을 두고 이게 명나라 황제 여러분 위패를 모시는 사당이었잖아요. 명은 사라졌지만 명을 계승한 조선이 바로 제사를 지내리지 않겠어? 여러분 이들이 이 가 북벌론자들의 얘기잖아요. 정통 성리학자들. 그 다음에 가 북벌에 필요한 군사력을 강화하고자 했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화이론. 화이론이 뭐예요? 조나 양이. 무조건 빛나는 나라. 자 조나 양이. 자 빛나라 자. 빛나는 나라 즉 한족은 섬기고 오랑캐 즉 여진족 청은 배척해야 돼. 이게 화이론이잖아. 조나 양이 화이론. 이게 북벌론자들 내용이니까 이거는 자 나가 아니라 가가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청의 중국 지배 현실을 인정해야 된다. 청나라 우리 이제 군신관계 맺은 거 인정하고 그들의 좋은 점은 배워야 되지 않냐. 이게 바로 실학자 중에서 자 북학파였잖아요. 박지원, 박재가 이런 사람들. 청을 배울 건 배워야 된다. 여기는 절대 청은 배울 수 없다. 명예에 대한 의리 지켜야 된다. 그래서 자 이 북벌론과 북학론 물어보는 아주 정말 잘 낸 문제죠. 자 정확히 보시고요. 용어 정리 조나 양이 이 용어를 확실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12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조선전기 주요 국왕의 업적을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자, 여기, 자, 세종. 다시, 자, 문종. 자, 성종, 중종, 명종. 자, 굵직굵직한 주요 왕들 물어봤고요. 자, 개미자. 자, 개미자는 누굽니까? 태종이잖아. 세종은 뭐야? 갑인자죠. 태종은 자 개미자고 세종은 갑인자고. 그러니까 이거는 자 여기가 아니라 이 앞에 얘기죠. 세종 앞이 태종이잖아요. 그 다음에 자 고려사 저료. 자 고려사 저료는 자 문종 때. 문종 때. 여러분 세종은 고려사입니다. 세종은 고려사. 그리고 갑인자. 문종 때 자 고려사 저료. 그래서 일단 나 맞고요. 그 다음에 도첩제 폐지 누굽니까? 성종이잖아. 성종은 도첩제 폐지. 그래서 자 니은과 디귿이 답이 됐네. 그리고 소수선. 자 사액. 여러분 일단은 중종 때 백운동선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자 명종 여기 이때 소수선으로 사액되잖아. 소수선으로 사액. 이거는 명종 때 여기니까 라시기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자 굵직굵직한 조선의 왕들 주요 업적 아는지.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 저의 자 연결고리 교재 내용이죠. 자 뭐였습니까? 여기에 일단은 주요 왕. 자 태종. 그 다음에 자 여러분 태종, 세종, 문종. 뭐 단종은 큰 업적 없고요. 자 세종, 예종도 큰 업적 없고. 자 성종, 연산군, 중종, 인종, 명종, 선종. 굵직굵직하게 나오고 문화사. 여러분 태종 때 여기 자 무슨 개미자. 그 다음에 여기 자 세종 때는 여기는 무슨 자 쭉 글씨 나오다가 여기에는 우리가 세종에 자 무슨 자 갑인자 뭐 이런 것들과 함께 여러분 또 하나 이런 작품들 확실하게 잡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자 쭉 가시다가 다시 여러분 성종 때 자 이 그리고 여러분 여기 자 성종 때 무슨 여러분 이런 수많은 업적들 그리고 다시 중종 때 자 기억하셔야 될 부분 그리고 여기 중종 때 우리가 여기 밑에 보시면 조광주의 여러분 백운동서원이 또 나와요. 그리고 조광주가 아니지 여기에 주세붕의 백운동서원 그리고 또 선조 때 여기 명종 때 가면 또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서원과 관계된 무슨 사건이 있는지를 좀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 흐름을 왕의 주요 업적 보시면서 여기 여러분이 조금 이런 주요 내용들 또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죠. 이 연결고리 12페이지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업적들. 지금 여기는 일부 정치사만 자 오려서 제시해드렸지만 이 밑에 경제, 사회, 문화까지 문화의 지금 서원 얘기들 그런 것들 다 정리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한 번에 같이 보는 훈련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행안부 문제에서 진짜 좋아하는 문제 패턴이죠. 자, 그 다음 자 13번 문제 볼까요? 여러분 이거 자 실학자 박제가의 북학의 내용이었잖아요. 키워드가 뭡니까? 대저 재물은 우물 즉 샘과 같아. 자 퍼스스로 자꾸 가득 차고 이용하지 않으면 말라버려. 적당한 소비가 있어야 돼. 박제가의 북학에 의해서 부국강요의 길은 절약이 아니야. 적당한 소비가 있어야 돼. 바로 소비론이었잖아요. 그래서 박제가 아는 문제. 자 그러면 자 열하의기는 박지원이었고요. 자 대동법 확대 대동법은 자 일단 뭐 여러분 한백겸도 확대하자고 얘기했었고요. 광해군 때. 그 다음에 또 효종 때 김육도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토지 소유의 자 토지 소유에서 한전제는 중농학파 이익도 한전제 중상학파 자 박지원도 한전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나머지가 답이 되는 거지. 그러면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 강의 듣는 분들 대답해 주세요. 자, 정조 때 규장각을 두었고요. 자, 일종의 검서관, 연구원 같은 거죠. 규정각 검수관에 자, 서울, 자, 서울 4명이 들어갑니다. 그 중에 박제가, 유득공, 서희수, 이동무. 최소한 박제가와 유득공은 아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유득공에 바래고 나서 바로 이거
서울들이 규장과 검사원에 들어갔다. 정조의 업적 물어봤던 것도 자, 행안부 기출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박제가의 북학이 나와서 그가 바로 규장과 검사관이었다. 이거 물어보고 있죠. 심지어 그들은 서울이었다는 거. 서울. 요거는 꼭 기억하십시오. 다시 박제가, 유득공, 서희수, 이동무 이 4명. 그 중에 박제가의 북학의 자 유득공의 발해곡 이게 제일 베스트잖아요. 그래서 이 북학을 함께 기억하셔야 되죠. 마이크가 자꾸 빠지네요. 자, 그 다음 14번 보겠습니다. 자, 14번 너무 잘 된 문제인데요. 자, 가나 조약 요 사이에 있었던 사건 물어보는 거죠. 굉장히 사건도 정확히 알아야 되고 또한 연도도 정확히 파악해야 되는 문제.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선국은 흉도를 잡고 그 수계를 엄히 징계한다. 자, 두 번째, 이게 키워드죠. 일본 공사 간의 약간의 군사. 자, 이거는 임어군란 결과 자, 일본과 맺었던 제무포 조약이잖아요. 자, 두 번째, 제1조 조선은 국서를 일본, 즉 조선과 일본이 맺었는데 제4조 일본 공간을 새로운 곳에 옮겨 신축하는 것은 마땅히 조선국에서 기지와 방옥을 교부하고 공간 및 영사관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한 비용을 조선이 된다. 자, 1884년 갑신정변 결과 맺었던 자 조선과 일본 사이에 맺었던 한송조약이잖아요. 임오군란 때도 일본 공사가 불탔고 다시 갑신정변 때 또다시 불타죠. 그 사이에 잠시 일본 공사관 또 만들었을 거고 다시 이 과정. 그러면 자 일단 여러분이 자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임오군란 결과 자 청이 조선에 내정 간섭하면서 마쟁창, 멜렌도르프 같은 고문이 들어온다. 그래서 이게 임오군란 결과니까 자 가와 나 사이에 들어갈 건 이거잖아요. 그래서 1번 왜 답이 안 되나요? 그럼 이게 되게 잘 낸 문제네요. 자 통일기무함은 철폐 언제? 임오군란 중에 해. 이건 임오군란 결과. 임오군란 중에 흥선대원군을 다시 고종이 자 부르잖아요. 그래서 대원군이 어떻게 합니까? 통일기무함을 없애버리죠. 그리고 임오군란 결과 흥선대원군은 청에 잡혀가고요. 자, 그 다음에 청과 일본 사이 텐유조약 이것도 되게 꼼꼼했죠. 자, 갑신정변 결과 자 한송조약 그리고 자 텐진조약은 85년에 맺었거든요. 그러니까 요 사이가 아니라는 거. 근데 이건 뭐 여러분 자 부들러의 독일 영사 부들러의 중립국 선언은 거무도 사건 당시 자 85년에 있었던 사건이니까 여러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자 꼼꼼하게 사건들을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문제네요. 자 그러면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대한제국 관련 문제. 자 다음 관제를 반포했던 정부예요. 자 중추원이 나왔어. 자 중추원. 근데 다시 의장은 대황제 폐하께 없어. 여러분 황제라고 했던 시기 대한제국이잖아. 자 1897년 자 대한제국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독립협회가 만민공동회에서 바로 이 만민공동회에 정부 관료가 개입하면 관민공동회죠. 그래서 처음에 고종은 독립협회가 요구했던 중추원을 여러분 자 수용을 하잖아요. 근데 좀 있다가 독립협회 해산시키고 중추원은 원래 독립협회는 자 여기 중추원식 의회제였지만 나중에 자 독립협회 해산시키고 중추원은 황제권 자문기구가 되는 거죠. 이걸로 바꿔버리죠. 어쨌든 자 이 시기 대한제국 정부. 자 그러면 여러분 대한제국 자 경무청은 1차 갑오개혁 때 이루어진 거잖아요. 대한제국은 광무개혁이죠. 같은 고종이라도 다르다. 그 다음에 건약이라는 연호 이거 뭐예요? 을미개혁 때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지방재판소와 고등재판소 이거는 2차 갑오개혁 때 내용이니 같은 고종이라도 대한제국 때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 소거법으로 풀 수 있는 문제. 자 지금 고등학교 과정에서 벗어난 바로 이 수민원 이쪽에 자 이민 뭐 업무를 담당했던 여권 관련 그런 걸 담당했던 거고 이거 대한제국 때 자 있었던 거죠. 1902년에 자 국내부 안에 산하기관에 수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민원 사실 몰라도 되지만 자 이거 대한제국인지 황제란 말로 해서 대한제국인지 알고 그리고 여러분 나머지 제끼면 남는 게 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쫄지 마십시오.
그렇게 소거법으로 문제를 푸셔야 되는 거예요. 자, 15번 문제. 자, 국권 침탈 과정과 관계되어서 자, 가나 조약의 영향을 받아서 나타난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제1조. 대한제국 정부는 대일본 정부가 추천하는 일본인 한 명을 재정 고문으로. 자, 이거 뭐였습니까? 자, 바로 자, 1차 한일협약 내용이잖아요. 자, 1차 한일협약. 자, 1904년 8월에 있었던 여기서 바로 자, 재정 고문 메가다. 외교 고문 스티븐스이 들어오는 거죠. 자, 두 번째. 한국 정부는 통감이 추천한 일본인을 한국 관리. 이거는 뭐였습니까? 1907년 한일 신협약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자, 가사료는 1차 한일협약 1904년 8월에 그리고 나사료는 1907년 한일 자, 신협약 물어보는 거. 그러면 자, 가와 나 조약의 영향. 가 이거 이외에 이 메가다가 1905년에 조선 화폐 정리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맞고요. 그 다음에 자, 러시아가 용안포 이건 1903년 사건이고 자, 시기가 지금 여러분 이거하고 지금 맞지도 않잖아요. 이거 전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자, 대한민국의 군대 예산. 자, 우리가 기억하시고 자, 한일 신협약 맺고 그리고 한 달 뒤에 자, 군대가 해산되니까 답은 이 얘기였고요. 맞고 그 다음에 다시 자, 고종 황제가 해외의 특사 파견 이거 뭐였습니까? 자, 1907년 여러분은 사건을 아셔야 되는 거죠. 제일 먼저 제가 갖고 온 준비한 자, PPT 한번 보고 갈게요. 자, 1907년 고종이 1905년에 맺었던 을사늑약 또는 2차 한일협약의 부당성을 1907년 자, 얘기하면서 해외의 특사 파견했잖아요. 이걸 계기로 고종이 강제 퇴위당했고 그리고 순종으로 하여금 자, 일본은 정미 철조약 또는 한일 신협약 맺고 그리고 한 달 뒤에 군대 해산이니 당연히 이 사건의 순서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한일 신협약의 영향을 받아서 고종의 헤이그 특사 파견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 순서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자, 이게 가사료였고 그 다음에 이게 나사료가 되고 그리고 어쨌든 이 사건과 이 사건을 알고 있는지를 자,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17번 문제. 자, 일제 침략 이게 자, 1단계냐 2단계냐 3단계냐 물어보는 문제죠. 자, 국어를 상용하는 자의 보통 교육은 소학교령, 중학교령 및 고등학교 학교령에 의한다. 잘 몰라요? 그 다음 제3조 국어를 상용하지 않은 자에게는 보통 교육을 하는 학교는 어쩌고저쩌고 잘 몰라요?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제5조 보통학교 수업은 6년을 한다. 자, 1번과 동일하게 한다. 그전까지 4년이었다가 이게 바로 2차 조선 교육령이잖아요. 자, 1922년. 이거는 언제까지? 자, 3차 조선 교육령이 있을 때까지. 그러면 3차 조선 교육령은 언제였습니까? 1938년. 그러면 자, 22년부터 38년 직전 사건 물어보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이 시기에 물어볼 거. 자, 옳은 거 물어보니까 경성제국대학 1924년에. 여러분 2차 조선 교육령의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 설립을 허용해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밀입대학 설립운동을 전개했지만 일본의 방해로 실패하고 일본은 경성제국대학을 두잖아요. 그래서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사립학교령 중요하지 않아요. 조선어 선택과목 이거 되게 중요하죠. 이거 뭡니까? 이거 3차 조선 교육령. 그 다음에 소학교가 국민학교. 자, 3차 조선 교육령이 진행되는 시기에 1941년에 자, 이제 국민학교로 이름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국민학교가 꽤 오랫동안 있다가 김영삼 정부 때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로 바꾼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자, 2차 조선 교육령과 3차 조선 교육령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이런 거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1차 조선 교육령 다시 2차 조선 교육령 보통학교 6년 그리고 대학 설립 허용 그 다음에 3차 조선 교육령 보통학교를 심상소학교 다시 국민학교 그리고 조선어 수익과목 즉 선택과목 결국 못하게 한 거잖아요. 이거는 어느 학교도 선택 못했으니까. 그래서 특히 2차 조선 교육령과 3차 조선 교육령 요거를 확실하게 잡으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선언이 발표될 당시에 볼 수 있는 모습. 자, 이 발표될 당시. 그러면 뭡니까? 그럼 여기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원년 정부가 공포한 군사조직법에 의거해서 중화민국 총독 장개석 원수의 특별 허락으로 중화민국 영토에 광복군을 조직. 자, 광복군 몇 년? 1940년. 그러면 1940년 그 당시에 볼 수 있는 거 한국 독립당 1940년. 충칭에서 우리 1940년 충칭으로 이동했잖아요. 답은 그래서 1번 되는 거죠. 자, 한국 광복군에 합류하는 조선 의용대는 1942년이었고요. 건국강령은 1941년이었고, 그 다음, 자, 국무회의에 참석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부주석, 여러분, 주석 체제는 4차 개헌이고요. 자, 주석, 부주석, 이렇게 이루어진 것은 5차 개헌이잖아요. 1944년에. 그래서, 자, 소위 충칭시대에 맞지만, 다시 한번 40년 이 당시에 볼 수 있는 것은 이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사건들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요즘의 트렌드잖아요. 자,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 역사학자 물어보는 거. 이게 키워드 여러분. 꼭 갖고 가십시오. 신초의 고대사 연구를 계승했어.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해방 이후에 조선 상고사감. 신초생은 조선 상고사. 그의 제자 안지용은 조선 상고사감.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중요하죠. 그는 또 신민족주의와 신민주주의라는 독창적인 이론을 제거해서 너무 극단적인 좌익, 극우, 너무 극단적인 우익을 배격하고 만민공생의 새로운 국가. 자, 그러면 안지용이란 말이에요. 신민족주의 사학자면서 현대사 정치가였던. 자, 그는 현대사에서 뭐예요? 여운형과 함께 안재용 해방 공간에서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만들잖아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한국민주당은 송진우, 김성수 이들이 만든 거고, 남조선 가도 입법 의장이 된 것은 자 김규식이고, 그 다음에 독립촉성중앙협의회 회장에 추대된 것은 이승만이고. 그리고 사실 이 문제는 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기출문제가 또 다른 예상 문제다. 되게 중요한 2015년 서울 7급에서 신민족주의와 신민주주의 누구냐? 안재용. 다시 연합성 신민주주의 누구냐? 바로 백남훈. 역사학자. 그래서 일제시대 때 여기는 신민족주의 사학자였고요. 여기는 일제시대 때 사회경제사학자. 이들이 해방 공간에서 어떠한 얘기를 했는지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중도 여러분 자 우파가 여기는 사회주의였지만 공산주의 이념 갖고 있었지만 너무 극단적인 거 배제하고 자 양식적인 지주하고도 손을 잡아야 되지 않냐라고 했던 사회주의자. 그래서 자 이런 문제도 꼭 여러분 갖고 가십시오. 자 마지막 20번 문제네요. 자 이 시정 연설했던 여러분 정부 여러분 이거 부정선거 무조건 뭐예요? 3.15 부정선거죠. 그 3.15 부정선거 결과 여러분 자 부정선거 원흉들과 발포 책임자에 대해서는 이미 자 어떻게 하자?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장면 내각이잖아요. 3.15 부정선거에 발표 명령 냈던 사람들에 대해서 자 뭔가 처벌해야 되고 자 장면 내각. 그러면 장면 내각에서 뭐다? 경제개발 5년 계획이잖아요. 그럼 저는 여기서 굉장히 시사적인 게 하나 있어요. 이거죠 여러분. 이게 나올 줄 몰랐습니다. 답은 일단 4번이지만 그래서 거기에 초점 맞춰주시고요. 일단은 자 잡지 사상계는 장준하 선생이 자 이스만 정부 때 자 1953년에 자 만든 여러분 잡지예요. 그래서 이 장준하 선생의 이게 나왔다는 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 화폐 개혁은 우리가 1차 1953년 이스만 정부 때 한 번 했고요. 그 다음에 2차는 박정희 정부 들어가기 직전에 5.16 군정에서 1962년에 한 번 합니다. 그래서 두 번의 화폐 개혁이 있다는 거죠. 이스만 정부 때 1차, 그 다음에 5.16 군정 때 2차. 그 다음에 주민등록증. 자, 요거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1968년 1월 20일 자 북한 간첩 김신조를 중심으로 자 북한 무장 공비 여러분 33명이 자 청와대 뒷산으로 들어와서 청와대 습격하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게 바로 북한, 자, 이 68년 1월 21일, 자, 사건. 이걸 계기로 바로 우리는 68년에 굉장히 강화되는 사건이 특히 여러분 3개가 있어요. 자, 특히 주민등록증 발급, 이거 기억하시고요. 1968년. 그 다음에 국민교육헌장. 그 다음에 또 하나, 향토예비군. 이 제도. 이게 다 68년 1월 21일. 자, 이 무장공비의 청와대 습격 사건, 물론 실패했지만 이걸 계기로 우리는 이 68년 이 세 제도가 있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주민등록증 발급, 그 다음에 국민교육헌장, 그리고 향토예비군. 다 68년 이 사건 이후라는 거. 그래서 오늘 올해 또 나올 수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2020년에 여러분 드디어 청와대 뒤에 있었던 그 산을 등산로가 다 오픈됐잖아요. 우리가 이 1968년 1월 21일 김신조의 자, 이 무장공비 습격 사건으로 결국 그 뒷산을 다 차단시켰다가 우리가 드디어 작년에 완전 오픈돼서 이 68년 사건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문제가 됐네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경찰 자, 이 1차 시험은 마치 자, 지방직 구급시험 작년 2020년 지방직 구급시험의 패턴에 맞춰서 굉장히 여러분 난도 있게 문제를 냈습니다. 경찰 준비하신 분들 잘 보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또 하나 2차를 준비하신 분들은 좀 더 행안부에 있었던 문제 스타일을 좀 많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단지 행안부는 가지수 물어보는 문제는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자, 우리가 이런 자, 스타일을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한 자, 4월 국가직 구급, 6월 지방직 구급 보시는 분들은 지금 경찰 시험에 나왔던 주제들 꼭 한 번씩 보세요. 너무 좋은 문제가 많네요. 자, 그 사료도 그렇고요. 자, 어쨌든 여러분 저희 시험과 관계된 질문은 네이버 카페에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또한 자, 유튜브에서 선우빈 한국사 자, 치시면 많은 부분 한국사 관련된 그런 주제들을 짧게 자,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의 약점을 보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자, 합격을 기원하면서 해설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